놀이는 아이의 발달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라고 제가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아이들의 놀이는 아이들의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혹은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이 아이가 좀 발달상의 문제가 있구나, 혹은 정서상의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놀이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해요. 자, 그럼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그런 놀이는 어떤 것들인가? 너무 단순 반복적인 놀이. 같은 식의 단순한 놀이 행동만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자동차를 쭉 일렬 배우라는 놀이만 한다거나, 뭐 공룡들을 모두 세워놓고 공룡 보고 얘는 티라노사우루스, 얘는 뭐 파키케팔롭스 이런 식으로 이름만 얘기하고 그냥 치워버리는 뭐 이런 식의 놀이. 이런 단순 반복적인 놀이는 굉장히 제한적인 관심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주변의 많은 것들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알아보려고 하면서 사고가 확장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래야 아이가 이제 인지나 언어의 발달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이제 관심사가 좁고 제한적이면 계속 같은 밥에 같은 반찬만 먹는 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달에 불균형이 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너무 단순 반복적인 놀이를 하는 거, 요거는 발달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그래서 후에는 이제 인지나 언어 발달에 좀 제한점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별로 발달에 도움이 안 되는 놀이 중에 또 다른 유형은 굉장히 질이 멸렬한 놀이예요. 그러니까 놀이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제가 있고 혹은 좀 흐름이 있고 뭘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놀이하면서 조금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이거 꺼냈다가 저거 했다가 던졌다가 쌓았다가 부수다가 갑자기 막 뭐 이렇게 뭐 인형들끼리 막 서로 공격하는 놀이를 했다가 또 그냥 뿌려버리고 또 딴 데 가서 한다거나, 뭐 그 제대로 된 놀이 형태가 나오지 않는 그런 놀이. 굉장히 산만한 아이들이 되게 많이 하는 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조금 더 정서적으로 혼란감이 있는 아이들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지리멸렬한 놀이를 해요. 이런 지리멸렬한 놀이를 할 때는 우리가 놀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설명하거나 따라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싸우기만 하는 놀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없고요. 그저 싸우고 공격하는 거에만 몰두하는 그런 놀이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저 싸우는 놀이를 할 때 보면은 그 싸우는 그 장면에 되게 초점을 많이 기울이죠. 칼로 목을 베는 신용을 한다거나, 배를 찌르는 신용을 한다거나, 혹은 폭탄이 날아왔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튕겨 나가는 그런 장면을 구현하는 데 신경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런 공격적인 장면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싸우는 놀이만 반복하는 아이들과 놀 때는, 가령 뭐 아이가 뭐 빵 해갖고 이제 뭐 제 편이 꽥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바로 다시 살아나라 그래요. 그건 계속 싸우는 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 그 싸우는 거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공격적인 행위에 초점을 두고 또 잔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제 좀 희열이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경우는 이거는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는 놀이는 아니다. 이러한 놀이들이 공격성을 더 강화할 수 있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는 걸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놀이만 반복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격적인 행위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이런 어떤 싸움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어떤 공격적인 행동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들을 함께 좀 놀이로 풀어나가고, 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필요하죠. 또 발달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책이나 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놀이가 있어요.
상상력은 놀이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런 상상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만 하죠. 융통성이 굉장히 없고 이런 아이들은 불안과 강박이 조금 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인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발달이나 혹은 그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자주 나타내는 그런 놀이 유형, 놀이 행동, 놀이 패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앞서서 말한 단순 반복적인 놀이를 많이 하는 경우, 혹은 감각 자극을 추구하는 경우, 가령 뭐 냄새를 맡는다거나, 계속 이렇게 동그란 거를 계속 팽이 같은 거를 돌리고 이 회전하는 자극을 유심히 본다거나, 혹은 사물을 되게 좀 이렇게 좀 특이한 방식으로 보는 거, 우리가 이제 피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는 것들,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일렬 배열 많이 하는 거, 이런 단순 반복적이고 감각 추구하는 그런 놀이는 어떤 발달상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냐면 이제 자폐 계열의 아이,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게서 이제 이런 놀이 형태들이 조금 많이 나타납니다. 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또 많이 보이는 놀이 패턴이 관심사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뭐 숫자에 너무너무 꽂혀서 1, 2, 3, 4 엘리베이터 버튼 꼭 탁 눌러봐야 하는 거고, 노래도 하나 하면 할머니가 이런 노래만 좋아하고, 그래서 숫자에만 너무 몰두한다거나, 혹은 자동차에만 너무 몰두한다거나, 뭐 공룡, 뭐 고래, 알파벳 뭐 이런 것처럼 특정 관심사에만 꽂혀 있어서 그것만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상당수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회적 관심이 살짝, 자폐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 관심이 살짝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상물이나 어떤 특정 놀잇감만 제공이 될 경우에는 마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처럼 관심사가 매우 제한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감별이 잘 필요하죠. 또 정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중에서는 놀이할 때 어떤 놀이 패턴, 좀 놀이 주제를 보이냐면 가령 싸움 놀이를 해요. 혹은 그 선과 악의 대결, 그러니까 착한 편과 나쁜 편의 대결, 뭐 이런 것들을 좋은 편과 나쁜 편이 막 대결하는 그런 싸우는 놀이를 할 때 자존감이 상당히 낮은 아이들, 그러니까 자아상이 상당히 부정적인 아이들이나 혹은 공격적인 욕구나 힘의 욕구가 좀 과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악당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좋은 편이 되고자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악당이 되는 거죠. 그거는 스스로를 나쁜 아이라고 생각한다거나 이 아이는 조금 더 자극적인 것들, 조금 강한 힘을 갖고 누구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거에 훨씬 더 매력을 느껴서 그런 저 악당에게 조금 더 매료되는 아이들도 이제 이런 놀이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좀 대부분 나쁜 놀이 중에 대표가 뭐냐면, 놀이 안에서 이제 자신이 나오는 놀이를 해요. 뭐 가족 놀이를 하거나 무슨 뭐 학교 놀이를 하거나 혹은 뭐 전쟁 놀이를 할 때 자기라고 등장하는 인물을 갖고 노는데 그 인물이 자꾸 죽어요. 그리고 상처를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이런 어떤 대상이 이렇게 다쳤는데 그래서 뭐 구급차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 구급차가 오는 길에 또 사고를 당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뭐 이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놀이는 사실은 자기가 다 만들어서 하는 놀이인 거잖아요. 자기가 뭐 현실에서는 굉장히 작고 왜소해도 놀이 안에서는 자기가 엄청 힘이 크고 뭐 마법을 부리는 존재로도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놀이에서도 자기는 너무나 약하고 당하고 심지어 죽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 놀이에서 묘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고장났지만 이게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는 그런 놀이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안정감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착의 어려움, 애착장애를 가진 아이들, 그리고 상당히 어떤 불안 수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기를 잘 지지해주는 존재라고 여기지 못 자신의 실제 연령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의 어떤 아기 역할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불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발달 단계에서 좀 퇴행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아이들 혹은 애착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서 이러한 놀이 패턴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되게 지리멸렬한 놀이, 이제 혼란스러운 놀이, 이런 놀이들은 누가 많이 하냐? 산만한 아이들에게서도 이런 놀이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불안과 공포심이 많은 아이들, 역시 애착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이런 놀이를 많이 합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놀이를 재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트라우마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반복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놀이를 하는 걸 보고 이 아이가 이렇게 느꼈던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 그 상황에 대한 아이의 지각,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죠. 아이들과 이제 놀이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물건을 되게 숨기고 그리고 다시 찾고 이런 행동을 되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작은 장난감들을 놀이장 구석에다 숨겨놓고 다음 시간에 와서 그게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아이들.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냐면 애착의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되게 불안정한 애착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애착 대상과 되게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이 애착 대상이 되게 변덕스럽거나 예측하지 못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안정성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장난감을 숨겨놓고 이게 눈앞에 그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에 가서 찾고 확인하고 그럴 때마다 아이는 이게 제자리에 있구나 라고 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 시간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여기다가 숨겨놨는데 그게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혹은 그걸 누가 막 치워버렸는지 그거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의 안정성을 좀 테스트해 보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 물건들이 좀 치워지거나 없어지게 되면 막 많이 이제 울고 보채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환경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안정적이다, 예측 가능하다 이런 조금 기대감이 적어서 불안한 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떤 발달상에 혹은 어떤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 수가 있고 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놀이들도 있기 때문에 좀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 아이가 조금 이런 점에 좀 어려움이 있나? 지금 이 아이가 나에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건 아닐까?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되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아이들의 어떤 놀이, 특히 뭐 정서상의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할 때 좀 자신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놀이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주제적 놀이, 주제가 있는 놀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폭력 피해를 겪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떤 성적인 놀이를 반복을 한다거나 자아상이 나쁜 아이들이 계속 뭐 자기가 죽거나 다치는 놀이를 한다거나 하는 식의 조금 놀이 내용은 살짝 바뀌는데 전체로 관통하는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놀이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만약 아이가 비슷한 놀이를 조금 반복을 한다. 그런데 그러한 놀이가 굉장히 뭐 일상적이거나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평범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의미 있는 뭔가 조금 색다른 내용이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갖고 좀 더 살펴보고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캐치하려고 노력할 필요가